정치 두드림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야기부터 해보죠.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홍범도 논란이 지속되면 우리 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총선에서. 여기서 우리라 하면 국민의힘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가 어때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거 사실 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려면 이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평을 얼마나 어떻게 냈느냐.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물어봤을 때 지도부가 뭐라고 답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 지도부에서도 홍범도 장군 관련 물어보기만 하면은 그건 이제 육군사관학교 국방부가 이제 잘 선택해서 할 일이다,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고 뭐 보통 앞에서 이제 이념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의 오도가 상당히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슈에 비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거는 국민의힘도 이제 촉이 있는 거죠. 이 이슈 깊게 들어가면 총선에서 우리가 망한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이념 논쟁 자체를 약간 좀 거리를 두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념 논쟁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리감이 있다기보다는 그 이념 논쟁 프레임으로 가는 건 좋은데 그 여러 전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정유일성 건이라든가 이번 이제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념 논쟁으로 지금 그 라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프레임으로. 그런데 그 건들 중에서 홍범도만큼은 이거는 국민의힘이 같이 묶어 들어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판단인 거죠. 그래서 다른 이슈에 비해서 아까 하태경 의원 말로 꼬였다고 표현을 하던데. 네. 김은지 기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곽우신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메시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걸 불리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조중동 심지어 조선일보까지도 관련 사설에서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수 정부에서 다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 있는 훈장이라고 하든지 홍범도 함에 관련된 이름들을 붙였기 때문에 스톱이 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름 지은 명확합니다. 거잖아요. 홍범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본인들이 이거를 파면 팔수록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국방부에서도 관련 영상 올렸다가 이제 비공개로 처리했죠. 태영 의원도 비슷한 말 과거에 했던 게 드러나가지고 어제 뒤늦게 부랴부랴 해명 기자회견을 따로 하긴 했는데 약간 좀 뭐라고 해명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일성이 공산주의자로 이제 여기지 않았다라는 그 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력이 이렇고 육군사관학교 내에 이 흉상을 두는 거가 부적절하다. 이 문제 별개라는 건인 거죠. 예. 아니 그게 왜 별개예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에 대한 평가 자체가 본인이 바뀐 건 아닌데 어쨌든 육군사관학교 내에 홍범도 흉상이 있는 거는 부적절하니 이전하는 게 맞다. 이제 요 입장이란 거죠. 본인이 이제 2년 전에 홍범도 장군 흉상에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흉상을 치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이제 김일성이 당시에 공산주의자로 태영 의원을 모시고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곽우신 기자가 굳이 대변인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저 출입기자라고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저라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렇죠. 비슷합니다. 그래 그거에 대한 기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니 그러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제 뭐 기자회견 뭐 건에 비해서는 뭐 크게 뭐 화제가 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태영 의원 그렇게 기자회견하죠. 지금 당에서 사실은 용산의 윤심을 받아가지고 가장 메신저로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철규 사무총장이거든요. 보통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이 딱 좌표를 찍어준단 말이에요. 공격하면 어떻게 돌격을 하는데. 최고 실세이고. 아 그럼요, 끝발 있는 분인데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이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볼셰비키즘 관련해가지고 홍범도 장군 언급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서 이거 혹시 당의 입장이냐? 아 그건 개인 입장인데요. 바로 선 거죠. 그래서 보통 이철규 사무총장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의원들 따라와야 되거든요. 막 비슷한 이야기들 막 쏟아내고 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의원이 굉장히 소수예요. 건에 비해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이 신원식 의원이잖아요. 네. 국방장관 기용설이 보도가 나오던데. 예,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실제로 신원식 이제 의원이 윤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이야기들은 최근 들어서 여의도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자주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인 건데 신원식 의원의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정부 특히 대통령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 4월 달에 아주 선제적으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아직도 이제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오염 처리수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주장을 자기 이제 국회에서 하면서 이종석 장관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빨리 했네. 예, 아주 네. 이제 선도적으로 했었고요. 네. 그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염수라고 하는 것은 선전선동이다. 이제 북한의 선전선동이라는 식의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북한이요? 네, 이제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심리전에 굉장히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되고 여전히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지난 8월 25일에 국방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정부 여당과 결이 맞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8명이나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가오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 했었죠. 예.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안타깝지만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다. 라는 식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특히나 박정훈 대령 쪽에서 대통령의 외압이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VIP 경로설에 나오는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이유와 맞닿아 예, 있죠. 굉장히 신원식 의원의 메시지가 대통령 혹은 정부 용산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꽤 오래 들어선 있다. 이제 근데 하나만 더 지적하고 싶은데요. 신원식 의원이 사실은 그렇게 친윤 의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17년에는 유승민 의원 캠프에 있었고요. 심지어 2021년에도 유승민 캠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야 통틀어서 대통령감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 유승민 의원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굉장히 톤이 확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도 좀 눈여겨볼 부분들입니다. 네, 지금 기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신원식 의원이 친유계로 분류되다가 완전히 이제 결별을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신원식 의원의 소위 말해 뭐 개파든 세력이든 뭐 같이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제 진성 뭐 친윤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오버 액션이 나오는 거 아니냐. 왜냐면 국방부 장관을 하고 싶으니까. 사실 국방부 장관 하마평이 오늘 뭐 동아일보가 쓰긴 했습니다만 사실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그 인물에 뭔가 초점을 맞추고 국방부에 초점을 맞추면 엊그제 임종덕 그 국가안보실 2차장 교체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게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고 이제 어제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 차관 기용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신원식 의원의 국방부 장관 기용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장차관을 다 바꾼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 타이밍에 왜냐? 사실 이것도 좀 취재거리가 되겠네요. 네, 이제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이는 모양새 때문에 특히나 이제 최상병 건과 관련되어 있는 대통령실의 그러니까 경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공식적인 대통령실 반응은 이제 교체할 때가 됐고 한미일 협력 체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블라블라블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국방부. 네,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공교롭다라고 하는 걸 좀 지울 수가 없는 지점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신원식 의원은 올해 이제 그 용산에 북한 무인기 떴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굉장히 김병주 의원이 공격적으로 세게 야당으로서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도 오히려 그 정보 어떻게 알았냐 북한 쪽에서 받은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지적을 기억난다. 신원식 의원이 그러니까 정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스피커 역할을 올해부터는 해왔다라는 것도 눈여겨볼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홍범도 의원 홍범도 죄송합니다. 의원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시절을 살고 가시지 못했던 홍범도 장군의 흉상과 관련된 이야기도 작년 국감 때 신원식 의원이 꺼낸 바가 있다라는 것도 이번에 장관 기용설과 맞닿아서 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흉상 이전이 필요하다고 작년 국감 때 주장을 했었다. 예, 그런 이제 지적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이전은 아니고 정확히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바로는 지금 현 육사 교장이 그 용산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 있다가 육사 교장으로 가자마자 11월 말인가 이때 이른바 흉상 이전 TF를 꾸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 국감에서 신원식 의원이 그 얘기를 했다면 바로 그 직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는 측면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이제 곽우신 기자도 이제 지적해 놓으신 것에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제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여당발 그 홍범도 흉상 논란이라고 하는 게 좀 급발진한 지점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열 없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마치 킬러 문항처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냐, 누가 이것을 시작했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신원식 의원이 작년에 이야기했던 것들도 이제 맞닿아서 보이는 게 있고요. 선도적으로 치고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 내부에서는 도대체 누가 이걸 VIP께 건의를 해가지고 윤통이 또 이거에 꽂혀가지고 지금 홍범도를 밀어붙이냐에 대한 이제 불만과 궁금증도 VIP가 있거든요. 밀어붙인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 제가 또 너무 이렇게 과잉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가짜 뉴스 허위 선동을 하고 그래 지금. 제가 또 어쩌지 좌파 언론 노조에 포섭된 이 국가 반도 세력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요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코멘트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국방부도 그렇고 육사도 그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용산과 아무런 사전 교감 없이 했겠느냐 이렇게까지 이런 의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 사실은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만 굉장히 정보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곽에 있는 다른 의원들 다수 같은 경우에는 홍범도 이슈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중심적으로 국가 현안으로 올라올 만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이제 너무 공학적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지만 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홍범도 장군 형상 이전 문제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일본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공통 분모 속에서 나오고 있는 다른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때문에 이제 상당히 어떤 야당이나 시민단체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나와버리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공방 국면에 누구한테 유리하느냐라는 문제는 이건 뭐 재고 말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충수잖아요. 이것만 놓고 본다면. 근데 왜 그러느냐라는 것. 그러니까 여권 안에서 이게 뭔가 좀 것들 조직적으로 기획이 되고 준비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선가 툭 튀어나 갑툭 튀다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정이 지금 엇박자를 내는 것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리 조율이 됐고 계획이 된 거였으면은 딱딱딱딱 이렇게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정부대로, 육사는 육사대로, 당은 당대로 지금 손발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만큼 서로 이해관계가 지금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홍범도 화함과 관련돼 있는 명칭을 쓰냐 마냐라는 것도 계속 입장이 바뀌고 어제 얘기가 있잖아요. 계속 바뀌었죠. 네. 이제 굉장히 이게 조율돼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지점들은 꽤 있어 보이고요. 국민의힘 사람들은 진짜 이야기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딱히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기획되지 않았다라고 볼 측면들이 있는 쉽게 거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흉상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알겠고요. 지금 국민의힘 출입하는 기자가 나오고 계시니까 이것도 좀 짧게 하나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른바 김기현 비례대표 출마설 있잖아요. 네. 일단 김기현 대표는 완전 오버라고 끊어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서면 답변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이제 그 매체에서 이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좀 서로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온 걸 보게 되면은 가장 유효 적절한 시기에 저의 선택과 판단을 국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겠다.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 서면 답변이었습니다. 이게 인터뷰에 대한 서면 네, 답변입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선당 후사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라고 한 건데 너무나 의례적인 답변인데. 네, 의례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인데 이 답변을 두고 이거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도 열어둔 거다. 이거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도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매체 쪽에서 조금 오버액션을 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꿈보다 해몽이었던 겁니까?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비례대표 출마 안 해라고 닫은 건 아니니까 뭐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출마 가능성도 열어둔 게 맞긴 맞죠. 근데 이제 형식 논리상 맞는 것과 별개로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보았을 때 원래 김기현 대표 혹은 당 지도부가 원했던 메시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랴부랴 급하게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제 언론 공지를 통해 가지고 선을 긋고 나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거에 어떻게 보면 해프닝과 소동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이거에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를 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왠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당이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그렇게 국민의힘이. 보는 거. 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물론 어제 이제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김기현 의원실에서는 이제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례대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난 취임 100일에도 사실 비슷한 워딩들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해석이 좀 셌다라고 하는 지점들은 있어 보이는데 말씀처럼 이제 왜 자꾸 김기현 대표 이야기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이야기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 핵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수도권 검사 출마설, 수도권이 아니고 이제 검사의 대거공천설이잖아요. 부인했죠. 네, 사실 김기현 대표가 하루 이틀 부인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사람들 만나면 누가 준비하고 있다더라, 혹은 누가 올 것 같아, 혹은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자리에 검사 올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진짜 아무렇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당의 그립이 약하다라고 하는 지점이 핵심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오늘 아침 뭐 또 조선일보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조선일보 오늘 칼럼에는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 힘 아니냐라는 식의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당의 그립이 약하다. 물론 정부 여당일 때는 기본적으로 여당의 그립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청와대 정부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약하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저것 따라서 당 대표 험지 출마설이라면 뭐 모르겠지만 비례 출마설은 좀 아니죠.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 물론 이제 당 대표가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 있죠. 꽤 후순위에 아슬아슬한 선에 본인이 비례 순번을 뒤쪽으로 놓고 한 40번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자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끼리 많이 비례표를 찍어주세요라는 전략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먹히려면 그만큼 당 대표의 인지도도 좀 있고 인기도 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그 전략이 먹히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김기현 대표의 전국적인 인지도든 뭐 정치적인 역량이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럴 만한 깜냥이라는 평가는 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길로 빠져갖고 그나저나 선거제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 유지에 권역별 비례대표로 간다고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두 분도 그렇게 지금 그 취재가 되고 있습니까? 그건 민주당이 그렇게 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사실 내부에서도 지금 여론 정리가 안 돼 있고 의총도 결과도 되게 미적지근하더라고요. 사실 국민의힘 이전부터 사실 이 선거개혁 관련한 의제 테이블 자체를 엎어버리고 싶어하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왜 여쭤보냐면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면 비례대표 출마설이 또 그 이유가 될 수도 있나 생각이 들어가고. 제가 어제 만났던 국민의힘 관계자가 사실 같은 맥락에서 요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이야기 지금 안 그래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김기현 대표 그 관련된 보도를 보고 딱 들었던 첫 생각이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해서 말대로 후순위 번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김기현 대표는 다 부인했고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비례위성정당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카드로 열려 있고, 특히나 이제 지난 총선 때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미래한국당이라고 해서 그때 미래한국당 맞나요? 맞아요. 예, 네. 그 위성정당 이름은 다를 텐데. 미래통합당이요. 예, 그렇죠.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예, 미래한국당이 제일 처음에 비례 순번을 발표했을 때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뒤집어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순번이 자기들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달라서. 그리고는 한번 이제 진통을 겪고 순위가 바뀌었었는데요. 맞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그립이 있는 당대표, 이런 면에서는 이제 용산가의 기조의 그립이라는 의미겠죠. 비례위성정당 가려고 하는 계획인 거냐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탈당해야 되는데. 뭐 일각의 그런 이제 해석들까지 나올 수 있는 보도였다라는 알겠습니다. 지점은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이재명 대표 단식 있잖아요. 일단 건강은 괜찮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당 관계자에게 좀 저도 전해 들은 거기는 한데 생각보다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단식 투쟁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단식 투쟁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힘들잖아요. 체력이 계속 소진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일하는 국회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당무도 보고, 뭐 사실 국민의힘이나 다른 쪽에서는 뭐 출퇴근 단식이다라고 조롱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계속 쓰는 일이라서 상태가 생각보다 좀 빨리 나빠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주변에 이제 당 관계자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막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건강이 최우선인데. 그러저나 하여가지고 보수 언론은 갑자기 보온병, 소금통 막 이런 거 지금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퇴근. 네. 뭐예요? 진상이 뭡니까? 아니 뭐 황교안 전 대표 주사 맞았을 때는 뭐 반대 아니었나요? 뭐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것도 당 관계자들이 좀 억울해하긴 했어요. 막 이거 다 보여주고 싶다라고. 실제로 막 그렇게 뭔가 사실은 단식하는 뉘앙스만 취하고 뭔가 되게 에너지가 될 만하고 섭취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사진 몇 장 때문에 좀 오해가 커진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단식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쭉 진행하는 모습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당무를 같이 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당 대표실이나 의원실을 이제 저녁에는 밤에는 가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지점들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비판들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연관해서 봐야 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9월 국회 스케줄이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특히나 이제 8월부터 민주당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재명 대표의 영장과 관련돼 있는 대책, 대응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번 단식에 있어서는 그런 지점들을 꺼내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그게 연결돼서 해석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사실 이번 단식에 있어가지고는 여러모로 이제 여론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려운 것들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 그럼 하나 좀 차근차근 좀 일단 밟아봅시다. 일단 그 단식을 결정하게 됐던 배경 내지 이유. 그래서 뭐 그 여당에서는 뜬금포다 맥락 없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읽고 있어요, 두 분은? 그러니까 사실 당에 있는 사람들도 저한테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단식이 갑자기 왜 결정된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당직자가 김은직 기자님 당직자는 아닙니다. 예. 아무튼 당 사람이 당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만 보더라도 사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당내에서도 약간 갑작스럽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단식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여론을 잘 이끌어가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뭐 곽우신 기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게 단식인 시작도 되게 중요하지만 끝낼 때 굉장히 어떤 명분이 중요한데 지금 사실 보통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대표 시절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돼 있는 단식을 했다거나 혹은 김성태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시작과 끝이 어떤 면에서는 뭐 상대를 비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좀 명확한 지점들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도 지적이 되고 있는 사실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단식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낡은 문법에 사로잡혀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가 지금 갖춰져야 된다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첫째, 단식을 하는 이유. 그래서 단식을 걸고 요구해야 되는 조건. 그것은 곧 해제의 조건이기도 하죠. 이건 간명해야 된다. 간단 명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단식의 장소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뭐냐면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뭐냐면 특정 지점에 깃발을 꽂고 모여라가 이제 사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주 간명한 그 요구 조건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모여들 수 있는 하나의 거점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제 그 표식으로 깃발을 세우는 단식이라는 행위가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건데 둘 다 그러니까 명료하지가 않다. 이런 지적도 사실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좋아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 단식을.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국민의힘에서 왜 환영하냐면은 이거 전혀 여당한테 나쁠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여권발 악재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부수 효과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거 이재명 대표도 방탄하는 거다. 검찰 출석도 안 하려고 또 소환 저거 피하려고 또 하는 거지라는 그 프레임에 걸려들기 딱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저거 뭐 산무 단식이다, 뭐 출퇴근한다, 뭐다라고 하지만 그게 뭐 이재명 대표의 단식 때문에 뭐 이제 야권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위협이 돼서 그 위기감의 발로 때문에 이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여권에서는 정말로 이재명 대표 단식 뭐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오히려 좋지 저쪽에서 뉴스도 나오고 하게 되면은 라는 이 계산인 거죠. 그렇게 셈법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더 오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내부적으로 뭐 저 이런 말도 들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해주는 게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민의힘 어둠의 지지자가 이재명 대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는 조롱 섞인 반응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이렇게 여권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너무 폄하하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폄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 3대 요구적으로 뭐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용산에 가서 한다든지 국회에서 이제 해버리면 일반 시민들의 접근도 어차피 제한이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단식의 내용과 형식이 적절한 것이냐 어떤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좀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당 내부의 어떤 역학 구도나 이런 데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 이건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당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후 저희가 예전에도 다룬 적이 있던 이제 이재명 대표 그 10월 사태설 이제 장성철 소장 발로 나왔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지점에서는 결국은 이제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또 시기와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벌써 두 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두 번을 이제 소환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세 번째까지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이제 추석과 맞닿아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표결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큰 일정의 분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당내 단합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고민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표는 스스로 이제 이걸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혁신위에서도 관련된 입장들을 낸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금 계속 이제 그렇다고 쉽게 가결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향후 계속 여론을 보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원지 기자가 얘기했을 거 이렇게 되겠죠. 단식의 장소가 국회인 것도 국민을 향해서 모여라고 하는 어떤 단식이라고 한다면 장소가 별로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당을 향해서 뭉쳐라가 된다면 지금의 장소는 적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굴 보고 지금 하는 단식이냐라고 하는 이게 하는 이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제 검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단순히 이제 이재명 대표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는 게요. 그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영장 국면이 지나고 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것도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검찰이 전반적으로 사실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크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비판도 크고요. 그러니까 뭐 정말 보통은 이제 검찰이 굉장히 그 수사의 밀행성과 자맹성 그리고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아니 뭐 할머니가 광해 숨겨둔 떡도 아니고 뭡니까? 그게? 예, 그런 지점에서는 검찰 수사가 굉장히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비판들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뭐 여튼 이제 그 사건 수사와 관련돼 있어서 돈봉투 수수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현역 의원 19명 이름을 심지어 법정에서 검찰이 공개했단 네, 말이죠. 그렇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한 의원이 좀 재밌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겨울 긴 겨울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19명 의원들을 기소를 하건 안 하건 간에 뭐 2주에 걸쳐 가지고는 계속 소환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게 총선 스케줄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건데 그렇죠. 이것들은 단순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거취 문제만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당내 공천과 연관되어 있고 또 의원들 상당수의 자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라임도 이제 지금 이제 금감원에서부터 시작돼서 수사가 다시 좀 될 수 있는 지점들도 있고요. 근데 그 서양의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노골적인 흐느낌은 짜증만 유발한다. 이런 멋있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은지 기자의 진단이 현실화된다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미 정말 노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검찰이, 정말로 예. 총선에 네,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유권자들의 짜증을 유발할 것인가? 요거는 또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이야기 조금 더 해드리면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건 무슨 액션을 취하건 사사건건 스집을 잡으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항상 아까도 이제 홍범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민감하고 불편해하는 이슈는 국민의힘이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 들어가서 한 것 중에 국민의힘이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병대 최상병 사건 관련 특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그 이슈가 자신들한테 굉장히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 입장과 민주당 입장에서도 나름의 출구 전략이 필요할 텐데 이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이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요거는 사실은 보수층이 흔들리는 이슈거든요. 양쪽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이슈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 가장 낮았을 때가 언제였냐 돌이켜 보면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였어요. 한미 동맹 안보 이런 이슈가 흔들리니까 보수층도 와해가 되면서 확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는 보수층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 그 보수적이라는 해병대 전후에서도 지금 첫 번째 입장 굉장히 좀 뭐랄까 원론적으로 나갔고 내부에서도 이거 해병대가 몫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있을 정도로 해병대 전후에는 대한민국의 3대 조직 가운데 하나예요. 네, 그렇죠. 그 전후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을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폭발력의 응치도 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 이걸 출구 전략으로 삼아가지고 단식에서 좀 밀어붙인다고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하하호 웃으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기는 그러니까 어려울 것 출구 같지 않다. 전략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특검 도입 네, 그렇죠. 이걸 관철시키면 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네, 네. 저희 약간의 해석을 덧붙여서 근데 또 논평이 근데 안 되기로. 문제는 이 문제 같은 경우 이른바 VIP 경로설이 지금 불거져 버린 상태에서 국힘이 특검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사 범위는 경로설이 핵심이 될 텐데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국힘에서 쉽게 받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론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12구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서 보듯이요. 근데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여야 합의가 아니라 사실 야사당이 뭉쳐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이미 지금 연말로 예정되어 있는 김건희 이제 여사와 관련된 있는 특검법이라든지 그리고는 50억 클럽 관련된 맞아요. 특검법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법이 꼭 이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말씀처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이슈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말씀처럼 보수 유권자들도 아니 이게 도통 무슨 일이냐. 이 사안의 본질은 최상병이 억울하게 숨진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지 왜 갑자기 이렇게 항명으로 튀냐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이슈는 특검으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VIP 경로설을 빼고 수사 범위를 정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게 그러니까 딱 하면 이제 그 대응 논리는 이미 나오는 거잖아요.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일단 이거부터 내놓을 거 아닙니까? 야당은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소추는 안 하더라도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나올 것이고. 갑론을박이 되는데
결국은 특히나 여기서 만약에 용산이 오케이 하지 않는 이상은 국힘이 받겠느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로할 텐데. 근데 참 이 경로란 단어가 굉장히 좀 정근대적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경로, 대노.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왕조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도 한 시민으로서 화가 날 수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경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굉장히 어떤 권위나 권력으로 행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자꾸 우리가 손바닥에 이걸 왕자 익숙하게- 쓰신 분이라서 예. 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요? 근데 뭐 대통령이 될 때 화냈다 이렇게 쓰겠네. 크게 화를 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화가 어떠한 이렇게 정부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 화를 내지 마시고 정치를 예. 하시면 되죠. 왜 예. 그 자리에 계셔서 예. 화만 내고 계시는지. 저는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썰이라고 했습니다. 경로 썰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점 강조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결국 그게 출구로 그러니까 삼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인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서는 그걸 출구로 삼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네. 근데 출구가 열릴까요? 열어야 뭐 어떤 식으로든 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야당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열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고 검찰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활개친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과연 좋아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대선 때 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이제 민주당 의원이 자기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검찰 정권이 만약에 탄생하게 되면 굉장히 검찰 수사가 많아질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 국민의힘 의원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국민의힘 의원도 자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 왜냐하면 보통 검찰은 이제 수를 좀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렇죠.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게 편향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라도 뭐 그 의원 말에 따르면 야당 의원 10명 잡아갈 때 여당 의원 3명 정도는 잡아간다. 그렇죠. 그 3명에 본인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네. 노골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굉장히 수사를 활개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여의도 누구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라는 지점들에 대해서 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산과 여의도의 어떤 온도차라고 할까요? 검찰 수사에 대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텔레그램으로 체리 따봉 이모티콘을 굳이 보내지 않더라도 그렇게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여당에게 자연스럽게 압박이 되고 그립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건강이 좀 안 좋다라고 하는 거 좀 걱정거리네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이제 건강이 최우선인데 알겠습니다. 이거 뭐 면밀히 뭐 당에서 체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